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켈리쌤 장은주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우선 제가 만든 작품 보시면서 캘리그라피는 어떤 것인가 한번 대략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는요, 박노해님의 산문집에서 제가 인용을 한 시고요. 목련꽃이거든요. 봄에 쓴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럴 줄 몰랐지만 네, 그때 쓴 시예요. 봄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다. 자, 이 작품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요, 봄 그리고 꽃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꽃 그림과 함께 약간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었습니다. 당연히 붓으로 쓴 작품이고요. 예, 두 번째 작품은 피천득님의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 적어봤는데요. 글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는 다 비슷하게 썼고 뭐라 그래야 될까, 아련하게 느껴지는 그런 인연이라는 느낌을 날아가는 풍등 일러스트와 함께 표현을 했던 작품이에요. 요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도 알려드릴 텐데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쉽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낙관이라고 하는데요. 캘리그라피도 전통 서예랑 연결을 해서 낙관을 많이 찍어주는데요. 전통 서예보다는 낙관 크기가 조금 더 작고 가볍고 좀 귀여운 편이죠. 이런 거 말고 뭐 강아지나 꽃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찍거든요. 이 다음 작품은 상업캘리예요. 상업캘리는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데 사용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마카롱 카페 봄을 그리다 홍보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오메기 떡이라고 제주도에서만 만들어지는 떡이 있어요. 이렇게 수수 팥떡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팍팍팍 묻어있고 이런 떡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한번 글씨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자, 똑같은 사람이 작업을 한 거고요. 글씨체는 둘 다 부드럽게 동글동글 굴려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먹을 거고요. 이렇게 좀 맛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딱딱 각진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느낌에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글동글하게 썼는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오메기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두껍고요. 글씨가 그리고 좀 투박합니다. 봄을 그리다는 약간 낭창낭창한 느낌으로 살랑살랑 흔들리는 느낌을 줬어요. 왜 그랬냐, 오메기떡은 전통적인 음식이고 약간 토속적인 느낌을 주는 게 좋고 그 지방의 특징이 느껴지는 한마디로 시골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봄을 그리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약간 좀 같이 동그랗지만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카롱의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메기떡과 봄을 그리다의 작품을 보면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캘리그라피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를 위해서 아름다운 글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 목적에 걸맞게 글씨체 모양도 계속 변형이 된다는 거, 이 두 개를 통해서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홍보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도박 중독 예방 공모전이 있었을 때 제가 출품했던 작품이고요. 도박 중독이라는 게 아주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느낌, 위태로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글씨를 일부러 두껍게 가늘게 마구 섞었었고요.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지 않은 글씨로 선택을 했습니다. 안정감은 캘리그라피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요소예요. 안정감이라는 거는 글씨를 딱 이렇게 세워놨을 때, 딱 글씨를 세워놨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듯한 느낌? 누가 봐도 편안한 느낌, 이런 거를 안정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캘리그라피에서는 안정감 있게 글씨를 쓰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일부러 위태로운 느낌을 주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거 조금 전에 보신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문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캘리그라피가 사용이 되고요.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포토샵에서 색깔을 약간 푸르스름한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수유가 물이 넘친다라는 뜻이어서 물 느낌이 나는 파란색으로 포토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가 요즘은 뭐 단순히 예전에는 붓으로만 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패드 같은 것을 이용한 아이패드 캘리도 되게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통 서예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색깔을 준다거나 하는 것으로 또 현대적인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작품 몇 점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배울 캘리그라피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캘리그라피의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캘리그라피는 또 심지어 영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도 쓸 수 있어야 되겠네요. 요 연두색 예쁘죠? 예, 연두색 색지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캘리그라피가 영어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이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는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그라피는 서체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당연히 아름다운 서체죠. 아름다운 서체는 많아요. 컴퓨터 폰트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은 캘리그라피라고 하지 않아요. 캘리그라피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손, 사람의 손으로 쓴 글씨. 자, 사람은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렇지만 글씨 쓰는데 손만 필요한가요? 뭐 필요해요? 손도 필요하고, 네, 눈도 필요하죠. 이게 뭘까요? 알았으면 좋겠다만 알기 힘들겠네요. 뇌입니다. 즉,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캘리그라피는 단순히 예쁘게 그냥 쓰는 글씨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게 쓰는 글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눈과 손을 이용해서 글씨를 써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캘리그라피는 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내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서체를 말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아름다운 서체, 손으로 쓴 아름다운 글씨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그 의미는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본 것처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전문 캘리그라퍼들이 제가 쓴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작품을 보시면서 아, 캘리그라피에 이런 정서가 담겨 있구나, 이런 감정을 담아서 썼구나 라는 거 한번 함께 생각해 볼게요. 먼저 책을 보겠습니다. 완득이, 연애편지, 양말 도깨비. 자, 요 세 작품이에요. 요 세 개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은 요 완득이만 읽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딸 책인데 만화책이에요. 네. 자, 책장에서 닥치는 대로 조금 성격이 다른 캘리그라피 작품을 찾다 보니 이렇게 세 개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양말 도깨비 먼저 한번 보실게요. 글씨가 눈에 들어오시죠? 어떤 느낌이죠, 글씨가? 양말 도깨비 느낌은 글씨가 일단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이런 글씨를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저게 양말이 도깨비인지 양말에서 도깨비가 나오는지 도깨비의 양말을 훔친 건지 신은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양말 도깨비가 우리를 해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글씨에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캘리그라피는 전통 서예, 한글 서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붓으로, 전통 도구로 캘리그라피를 많이 쓰죠. 자, 여러분 문방사호 아시죠? 붓, 종이, 그리고 먹과 벼루가 있는데 먹과 벼루는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주겠네요. 요즘은 먹과 벼루 대신에 이렇게 아예 먹물로 갈아져서 물에 섞어져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주로 그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양말 도깨비 한번 써볼게요. 자, 말 도깨비.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갈라지게 쓰고 있어요. 실제 작품이라면 이것보단 좀 덜 갈라지는 게 좋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합시다. 사람을 해치려면, 사람을 괴롭히려면 이 정도 글씨는 대줘야 돼요. 이런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 나는 캘리에서는 도깨비가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양말 도깨비 두 개 비교해 보시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 잊지 마세요. 캘리그라피는 글씨 자체가 말을 한다는 거,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반드시 있다는 거. 자, 연애 편지도 한번 써볼까요? 연애 편지 글씨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 편, 네, 이런 느낌이에요. 글씨가 그다지 안정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휘청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일부러 이응을 이렇게 꼬아서 써주기도 했습니다. 연희가 편지를 보내는 건지 연애 편지라는 러브레터라는 것을 발음 비슷하게 해서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편지를 주고받는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평탄하거나 원만하거나 부드럽거나 꼭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글씨에서 느낌이 와요. 이 글씨의 느낌은 뭔가 이들의 관계가 불안하고 위태롭고 때로는 좀 흔들리기도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연애편지 읽었는데 그런 내용 아니면 어떡하죠? 그렇게 읽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자, 다음 작품은 완득이에요. 완득이 글씨체를 보시면 이거 캘리그라프가 쓴 거 맞아?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들죠. 근데 사실은 유명 캘리그라퍼들이 일부러 왼손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작품에서는 너무나 숙련되고 세련된 글씨체보다는 투박하고 거칠고 좀 아이스럽고 이런 글씨체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완득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주인공 완득이는 마음이 되게 따뜻한 아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이고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히 미숙해요. 미숙하고 환경도 좀 어렵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어디 막 공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뭐 이러진 와중에 완득이가 혼자 집을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삐뚤어지기 좋은 이런 환경 아닌가 하는데도 이 아이는 굉장히 반드시 잘 자랐어요. 그렇지만 미숙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런 여기저기 부딪힌 걸 뭐라 그러죠?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이면서 부당탕탕하는 그런 느낌을 약간 흔들리는 글씨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완드기가 나중에 권투해요. 그래서 상대방이랑 스파링을 했습니다. 연습 시합을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완드기의 서체가 요거였으면 완드기는 이겼습니다. 세계 챔피언, 올림픽 금메달. 이 글씨는 되게 도전적이면서도 완드기가 강하고 뭔가를 성취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완드기는 그냥 귀엽습니다. 아직도 많이 커야 될 것 같고요. 그때 KO 패당했어요. 글을 한번 읽어보셔도 이거 완드기 책 되게 재밌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완드기와 이 완드기는 좀 다른 완드기가 돼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항상 말을 한다. 글씨체가 작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완드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